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기업인 SK바이오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공모 예정가는 36,000원에서 49,000원 사이였는데 결국 예정가 중 상한가인 49,000원에 상장을 했었고 7월 7일에 26만 9,500원까지 찍고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거래일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SK바이오팜 주가는 하락 말고는 답이 없다는 영상을 올렸었고 그 당시에 기업 분석을 했었으므로 얘기를 다시 반복하진 않겠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다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참조로 영상 하단에 지난달에 올렸던 영상 링크는 걸어 놓았습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의 70명이 줄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직원 수가 213명밖에 안 되는 회사이니 전 직원의 3분의 1 가량이 퇴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퇴사를 할 정도면 짐작컨대 자사주를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어드민 사원 대리급들은 회사를 떠난 주된 인력이 아닐 것 같고, 이번에 사표를 낸 70명 중 대부분들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중책들, 그리고 회사에 장기 재직하고 있던 핵심 인력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회사의 핵심 인력 절반 이상이 퇴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름 전에 1프로TV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평균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팜 직원들은 당장 퇴사를 한 것이 맞고, 역시나 상식적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왜 다들 퇴사를 했을지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매우 맞습니다. 우선 올해 퇴사를 안 하면 주식 양도세만 3억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올해 퇴사하면 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바이오팜 직원 1인당 평균 주식 보유수가 1만 1,820주라고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직원당 평균이지만 회사에 오래 재직한 직원과 임원들은 평균 주식 보유수의 2배가 훨씬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직원당 평균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입사한 직원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보유 주식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평균 주식 보유수를 감안하면 직원 1인당 평가이익이 15억 원이 넘는데, 그런 평가이익이 30억 원이 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인당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 15억 원 이상의 자사주 평가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연봉 6천만 원의 절반인 3천만 원을 매년 모은다고 해도 이 직원이 15억 원을 모으려면 5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퇴사를 하면 이 평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퇴사를 안 하면 자사주 보유 규칙에 따라 상장 후 1년이 지난 내년 7월이 지나서야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가가 다시 공모가 수준으로 내년에 내려가면 15억 원은 그냥 물거품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직원들 사이에 든다면 굳이 좋은 직장을 걷어차고 퇴사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SK바이오팜 주가는 비이성적으로 높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SK바이오팜의 주가는 앞으로 떨어질 날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리 빨라야 2022년, 2023년에나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업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SK바이오팜의 주력 제약인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의 가장 큰 경쟁사는 빔펫이라는 뇌전증 치료제로 시장을 선점한 벨기에 글로벌 제약사인 UCB가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요 지표를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SK바이오팜이 1238억, UCB가 6.7조입니다. 매우 낙천적으로 SK바이오팜을 본 애널리스트들도 SK바이오팜이 매출 1조 되는데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으므로 UCB는 엄연히 사이즈가 다른 기업입니다. UCB가 매출이 54배 많습니다. UCB는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므로 아무리 SK바이오팜 매출이 폭등을 해도 UCB 매출 규모와 10배 이상의 차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은 SK바이오팜은 1390억, UCB는 15조입니다. 설립한 지 100년이 다 돼가는 기업과 설립한 지 10년도 안 된 기업의 자산 규모 차이입니다. UCB가 107배 많습니다. 시총은 UCB가 SK바이오팜보다 1.7배 많습니다. 이건 거의 삼성전자와 동네 전파사 정도의 두 기업을 비교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겨우 1.7배 차이가 나니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품이 끼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인력들이 줄 퇴사를 했으니 그나마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은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라 SK바이오팜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8개 파이프라인 중에 그나마 잘 굴러가는 파이프라인은 스노바메이트와 솔레이암 페톨 밖에 없고, 나머지 5개는 임상 1상, 1개는 임상 2상 준비 중이므로 파이프라인 자체도 기반이 많이 약합니다. 설비가 잘 갖춰진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는 기업은 인재보다 설비와 자본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SK바이오팜과 같은 제약회사는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인력으로부터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때문에 인재가 곧 전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퇴사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나 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SK바이오팜을 좋게 보는 투자자들은 패시브 자금으로 SK바이오팜이 주요 지수 편입이 되는 점을 좋게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코스피 거래소 25위의 시총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야 하고 MSCI에도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잡다한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가가 긴 횡보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유동성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지수에 패시브 자금으로 편입이 되는 것도 결국 유동성의 힘이 보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주가는 고평가 저평가를 마켓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로 주가는 수렴합니다. 그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우선 제가 SK바이오팜 같은 주식은 매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핵심 인력이 대량 퇴사를 했고 이로 인해 앞으로 SK바이오팜의 신약 개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SK바이오팜 주가는 글로벌 동종업계에 비해 너무 심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오팜과 같은 종목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주식은 결국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우선주 광풍이 불었을 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96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절반 이하로 주가가 내려갔고 아마 여기서 더 거품이 빠질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거품이 서서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좀 비판적인 관점도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시각은 언제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을 업로드 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